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이 역학 44단계로서 강제 진동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되어지죠. 이번 시간에는 알아야 될 개념이 위상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상공간이란 그 개념은 그래프에서 가로축을 위치축으로 잡고 세로축을 운동량축으로 잡는 것이 위상공간이거든요.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런데 고전역학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위상공간은 세로축의 운동량 대신에 속도를 넣고 위상공간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위상공간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역학의 목적이 물체의 속도와 그로부터 위치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외력 F가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속도를 시간함수로 그려보고 위치도 시간함수로 그려보고 끝났잖아요. 그렇다면은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없겠는가 라고 해서 위상공간이라는 개념이 튀어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속도와 위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속도와 시간 또 위치와 시간 간의 그래프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색다르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감세 조화 진동자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한 걸 느낄 거야. 그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정확해서 안 느끼면 더 좋고요. 그러면은 저와 함께 그 그래프를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로 직접 그려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치와 시간 간의 관계, 속도와 시간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위상 공간에서의 그래프 형태와 그 그래프로부터 에너지 보존 관계의 여부, 그리고 그 그래프 정근선 여부, 그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역학 42단계, 역학 43단계에서 사용했던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세 조화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은 mx의 2다트 플러스 bx 다트 플러스 kx는 제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식의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때 2가마라는 것은 n분의 b가 되어지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n분의 k가 되어지죠. 이 식의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고 익히 했죠. 이때 오메가 d라는 것은 그 관계가 오메가 d의 제곱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가마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위치를 구했기 때문에 위치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한 것이 속도가 되어지죠. 그 속도인 x 다트는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상식이고, 여기에서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이것을 세타로 두었어요. 이것을 세타로 두었을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두었다. 이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델타, 그렇게 된다는 거 배웠죠. 고로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를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합성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때 델타라는 것은 아크 탄젠트 오메가 t 오바 감마, 이렇게 되어진다고 배웠다. 이때 만약에 if 초기 조건으로서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그때의 위치 x0를 라지 a라고 놓고 그때의 속도 v0를 제로라고 놓자. 그렇다면은 이 식에서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x를 a라고 뒀기 때문에 좌변은 a가 되어지고 우변은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c 코사인 파이만 남지요. 그리고 t 이코로 제로일 때 x 자트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다 t 대신에 0 대입하면 앞에 것은 그대로 적어지고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이것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델타, 그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세타가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이기 때문에. 고로 t 대신에 0 대입한 최종 결과는 제로이다.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부터 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c하고 파이가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으로부터 C와 파이를 구하려고 한다. 먼저 이 식을 보자. 이때 마이너스 루트 감마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D의 제곱은 제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쇄시켜 줘 버리고 C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델타를 전개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만약에 C가 0이 아니라면은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코사인 파이분의 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델타분의 코사인 델타 그렇게 되어지죠. 좌변은 탄젠트 파이가 되어지고 우변은 마이너스 탄젠트 델타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관계로부터 탄젠트 델타는 감마분의 오메가 D이므로 마이너스 탄젠트 델타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D분의 감마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부터 구한 미지상수 C와 파이는 이 관계로부터 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감마 오버 오메가 T이다. 그리고 C는 이 관계로부터 코사인 파이분의 A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감마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다면은 감마가 오메가 D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이 탄젠트 파이 값은 0에 가까운 음수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가 0보다 작으면서도 0에 가까운 음수가 되어지는 영역은 사사분명이죠. 고로 탄젠트 파이가 마이너스 오메가 D분의 감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X축, Y축 중에서도 이것을 파이라고 했을 적에 탄젠트 파이는 오메가 D 그리고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것이 사사분명이 되어지겠죠. 이 그림을 참고를 하면은 코사인 파이라는 것은 루트 감마 제곱 플러스 오메가 D 제곱분의 오메가 D죠. 코사인 파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식으로부터 C라는 것은 코사인 파이분의 A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일식으로부터 C라는 것은 코사인 파이분의 A인데 A는 그대로 적어주고 코사인 파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한 것을 그대로 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초기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위치 x와 속도 x 다트를 다 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 고로 C 대신에 이것을 대입하면은 x는 이것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때 파이란 것은 뭐예요? 이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도 v인 x 다트는 마이너스 C에 이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루트가 벗겨져서 이것만 남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이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 주었다.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 위치 x를 그리면은 위치 x 그래프는 이러한 점선을 풀악선으로 갖는 점점 진폭이 감소하는 코사인 곡선이 되어지죠. 지금부터서는 위치 x와 속도 v 그것들 간의 관계를 자세하게 컴퓨터로 그려 놓은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세 조화진동자의 위치와 그것에 대한 속도 x 다트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시간 t에 대하여 상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가로축은 시간 t가 되어지고 세로축은 위치 x 또는 속도 x 다트를 그리는 데 사용이 될 것이어요. 먼저 감세 조화진동자의 운동방정식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수식의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누온다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2가마라는 것은 m분의 b가 되어지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m분지 k가 되어진다고 했지요. 이러한 상태에서 질량 m을 1로 놓고 이 b를 0.5로 두고 영우철 상수 k를 1로 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니셜 컨디션 즉 초기 조건을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를 a로 두는데 이 a를 1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 v를 제로로 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 x를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보면은 a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d분의 감마 전체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일단 이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여 오메가 t 값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오메가 t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면은 코사인 함수가 있고 그 앞에 이러한 형태의 수식이 있지요. 이러한 형태의 수식은 엔버로비라고 해가지고 포락선이라고 했지요. 먼저 이 포락선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를 T축에 대하여 대칭되게 그려보면 또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라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삼각함수만. 그러면은 이것은 코사인 오메가 dt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오메가 d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죠. 고로 오메가 d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다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오메가 d분의 파이 이것은 마이너스 0.26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오메가 dt 그래프를 오른쪽 방향으로 0.26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녹색으로 그려 놓았는데 코사인 함수는 x는 이코르 0일 때 피크점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0.26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피크점의 위치를 보면은 0.26만큼 시프트 되어져 있어요. 여기 눈금을 보면은 하나의 눈금이 0.4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반은 0.2가 될 것이고 이쪽이 0.26이기 때문에 절반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코사인의 피크점이 와 있죠. 이 녹색의 코사인 그래프하고 이 포락선하고 서로 곱해 놓은 것이 바로 위치 x가 되어지죠. 이 위치 x가 바로 여기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은 진폭이 점점 감소해 가는 코사인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지죠. 진폭이 점점 감소해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요? 바로 공기의 저항력 또는 유체의 저항력 때문이죠. 이번에는 속도 v인 x 닷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닷대에 대한 그래프도 엔버롭에 해당되는 이것이 있고 그 다음 코사인 항이 있는데 이쪽 코사인 항하고 차이점이 이쪽은 위상항해가 마이너스 델타가 더 붙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이너스를 제외한 엔버롭에 대한 그래프는 대충 이 파란색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 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만 놓고 보면은 이 코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오메가 dt 그래프를 오메가 d분의 파이 마이너스 델타, 즉 이쪽이 파이 마이너스 델타가 있는데 오메가 d분의 파이 마이너스 델타가 마이너스 1.6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오메가 dt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즉 플러스 x축 방향으로 1.62만큼 평행이동 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뒤집어서 그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되어지죠. 즉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이 그래프도 이 피크점이 원점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와가지고 피크점이 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바로 1.62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금을 보면은, 즉 피크점 눈금을 보면은 1.62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가 피크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사인 그래프하고 이 포락선하고 같이 곱해서 그려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검정 점선이거든요. 이 x 닷대에 대한 그래프가 이 검정 점선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속도 V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 속도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속도 그래프 피크점하고 이 코사인 이것의 피크점하고 약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난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 코사인하고 이 엠버롭하고 서로 곱해진 것이 당연히 차이가 좀 생기겠죠. 그 차이 때문에 이것의 피크점의 위치와 이것의 피크점의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가 난 이유를 잘 알고서 자기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위상 공간, 즉 페이지 스페이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스페이스란 것은 가로축을 X, 세로축을 운동량으로 놓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비상대론적인 경우, 즉 고전 물리학적인 경우에서는 운동량 P는 mv인데 m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P 자체가 속도 V에 비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으로는 위상 공간을 위치와 속도 그래프로도 간주해 줍니다. 그러면 컨시더 고려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초기 조건으로 고려했던 것이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위치가 a이고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가 제로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 감세가 없는 경우에 위상 공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진가 한번 봐봅시다. 감세가 없다, 그 말은 감마가 제로라는 얘기죠. 즉 말해서 이 수식에서 공기나 또는 유체 저항력의 비례상수 B가 제로인 경우가 되어지죠.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즉 에너지의 손실이 없는, 달리 말하면은 진폭의 감소가 없는 단순 조화 진동자의 경우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단순 조화 진동자의 경우에 x는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속도 v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a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된다고 익히 지금까지 배워왔다. 고로 이 식을 코사인으로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 식을 사인으로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코사인에 해당되는 이것 제곱 a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사인에 해당되는 이것 제곱 이코르 1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타운에 해당하는 그래프죠. 즉 말해서 가로축을 위치 x로 놓고 세로축을 속도 v로 놓는다면은 이것이 바로 가로축의 이쪽 좌표가 a가 되어지고 세로축의 이쪽 좌표가 오메가 제로 a가 되어지는 타운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요. 이 그래프를 그려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은 아무런 재미가 없어.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줄을 알아야 돼요.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가 a이고 v가 제로라고 했잖아요. 고로 이 지점이 바로 t는 이코로 제로에 해당되는 지점이야.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것을 a만큼 당겼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위치 x는 원점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속도는 무슨 방향이야? 이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이 되어지죠. 고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위상 공간에서 이 그래프가 어떤 쪽으로 오겠습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바로 이쪽 점으로 오겠죠. 그러면 이쪽 점은 뭐야? 위치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줄어들었고 속도 v는 어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조금 더 증가했죠. 맨 처음에는 속도 v가 제로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음수 방향으로 조금 더 증가를 했지.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 질량임이 원점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이때 속도가 좌측 방향으로 최대가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즉 바로 이 지점. 그렇기 때문에 질량임의 물체는 초기에는 이쪽에서 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죠. 이 점은 위치 x는 이코로 제로인 지점인데 속도는 의무 방향으로 최대가 되어지는 그곳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이것은 계속 이쪽을 향해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뭐가 돼? 음수가 되어지죠. 고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위치는 음수가 되어지고 속도는 좌측을 향하지만 점점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은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쪽 위치는 마이너스 a가 되어지고 이 지점에서 속도는 뭐야?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얘는 점점 위치는 플러스 x축을 향해서 가지고 속도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점점 증가해 가죠. 그러다가 위치가 제로가 되어지는 이 지점, 다시 이 지점으로 왔을 적에 속도가 최대가 되어지죠. 오른쪽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제로인 이 지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가 최대가 되어지는 이 점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니까 타운이 되더라 라는 것만 보면은 밋밋하죠. 그런데 이 타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은 재밌죠. 아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타운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구나,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러한 타운 관계를 에너지 보존 관계로부터 즉각 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십시오. Another method, 또 다른 방법으로 조화 진동자에 있어서 위상 공간에서 그래프를 보면은, 자, 조화 진동자에서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E로서 일정하다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위치 x와 속도 v와의 관계가 곧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나와 있잖아요. 이 수식을 양변을 2로 나눠 갖고 조금 더 고쳐주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이 뭐요? 타운호 방정식이잖아요. 그 대신에 이것 같은 경우는 x축 이쪽 끄트머리 좌표가 루트 2e 오버 k 그렇게 되어지고 이쪽 좌표가 루트 2e 오버 m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좌표 A하고 이것하고 같죠. 고로 A하고 E하고 같다고 놓고 풀어보면은 E는 2분의 1 KA의 제곱 그렇게 나오죠. 이들 두 그래프처럼 그래프가 폐곡선을 이루면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총 에너지가 2분의 1 KA 제곱이잖아요. 이것은 T가 아무리 지나도 일정한 것이 조화진 동자고. 아까 제가 X와 V의 그래프를 위상도의 그림에 있어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 원래는 시간 t가 있고 위치 x가 있고 속도 v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간 t가 제로일 때에 위치 x값 a와 속도 v값 제로를 위상 공간에 찍으라고 했죠.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난 t1일 적에는 위치 x는 이 수식에서 t 대신에 t1 대입하고 또 이 수식에서 t 대신에 t1 대입해서 x와 v를 각각 구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x의 t1, v의 t1이 또 시간 t가 t2일 적에는 x의 t2를 대입한 xt2, v의 t2를 대입한 vt2. 이 모든 시간에 대한 x와 v의 관계를 위상도에다가 xt와 vt를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감쇄가 없는 경우에 위상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냈다. 그러면 감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손실과 관련이 되어지는 감마 이코로 제로가 아닌 경우, 즉 말해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 가는 경우 위상도는 어찌 그려지겠는가? 첫 번째, 언더 댐프드 모션, 즉 미급 감쇄인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감마 제곱보다 더 큰 경우가 미급 감쇄죠. 미급 감쇄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 제로 제곱이 감마의 제곱보다 훨씬 더 큰 경우를 따져줘 보자. 그러면은 위치와 속도 관계를 나타내는 페이지 스페이스, 위상 공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에너지 관계식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아. 왜 그래? 곧바로 위치와 속도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로 2분의 1 k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ka의 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어진다고 앞전 시간들에서 했죠.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t는 이코르 제로일 적에 위치 x와 속도 v의 관계를 점을 찍고, 그 다음에 t는 이코르 t1일 적에 위치 x와 속도 v에 해당하는 값을 위상 공간에다가 찍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봅시다. 자, 이 수식을 약간 고치면은 또 이렇게 되어지죠. 이 그래프를 타운 형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타원의 가장 오른쪽 좌표하고 Y축과 만나는 타원의 가장 위쪽 좌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게 되어져 있죠. 고로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진다. 맨 처음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위치 x는 a이고 속도 v가 제로였기 때문에 이쪽 점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타원은 타원이 돼 점점 장축과 단축의 길이가 줄어드는 이러한 나선형 비슷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원점에 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야 위치도 제로, 속도도 제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위상도를 에너지 관계식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식으로 구해 놓은 것이 파울스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메가 제로 제곱이 감마의 제곱하고 같은 크리티컬 템포드 모션, 즉 임계 감쇄인 경우에 위상도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봅시다. 크리티컬 댐핑인 경우에 위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부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죠. 만약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우리가 계속 위치 x는 이코로 a 그리고 속도 v는 이코로 제로라는 조건 하에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 조건이 달라지면 그래프 형태도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 그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을 정도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가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t 대신에 0 대입하면 얘는 1,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c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a는 c1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 v가 제로였기 때문에 이것은 좌변은 제로가 되어지고 여기에다 t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얘는 c2만 남고 그리고 얘는 C1 마이너스 감마만 남죠. 고로 마이너스 C1 감마만 남는다. 이 두 식으로부터 C1과 C2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위치 x에다가 감마를 곱해가지고 이 속도 v를 더해주면은 그것이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그렇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상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속도와 위치와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데 곧바로 이렇게 구해버렸죠. 즉 속도와 위치의 관계를 곧바로 이렇게 구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우변이 시간 t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고로 점근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즉 말해서 if t가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 수식은 우변이 제로이기 때문에 속도 v가 마이너스 감마 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지금부터 위상 공간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x축, 이쪽이 속도 v축이다.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위치 x는 a이고 속도 v는 제로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바로 t는 이코로 제로가 되어지겠죠. 이래 가지고 t는 이코로 t1일 때 이것에 대한 점을 찍고 t는 이코로 t2일 때 이것에 대한 점을 찍다 보면은 그 점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위치도 제로, 속도가 제로가 되는 지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위상 공간에서 점근선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즉 t는 이코로 무한대로 갈 적에 속도와 위치의 관계인 점근선은 v는 마이너스 감마 x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이러한 위상도의 점근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v는 마이너스 감마 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세 번째로 진동하려고 하는 경향보다 감쇄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커버린다. 그러면 빨리 감쇄가 되어지겠죠. 즉 과감쇄가 되어지겠죠. 고로 오버댐프드 모션이 되어지겠다. 오버댐프드 모션, 과감쇄인 경우에 위치 x는 이렇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익히 많이 배웠고 속도 v는 얘를 미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p는 루트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렇게 정의가 되어진 양이에요. 참고로 이 p는 운동량 아니요. 파울스 책에서는 이것이 Q로 적어져 있던데 저도 그냥 운동량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 P를 전부 다 Q로 고쳐볼까요? 다 Q로 고쳤습니다.
고로 위치 x가 오버댐프드 모션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q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미분한 속도는 이렇게 되어진다. 참 길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역시 초기 조건은 다 똑같죠. if t는 equal 0일 때 위치 x가 a이고 그때 속도 v는 0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 수식에서 t 대신에 0 대입할 때 x가 a라고 했기 때문에 x 대신에 a 넣고 여기서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c1 플러스 c2만 남지요. 그 다음에 이 수식에서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속도 v는 0가 되어지고 이 수식으로부터 마이너스 감마 적어주고 나머지 것은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q 남고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이것은 c1 마이너스 c2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c1 플러스 c2가 a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고 나면은 이 수식은 제로는 마이너스 감마 a 그리고 뒤에 것은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 수식을 c1 마이너스 c2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자 c1 플러스 c2가 a이고 c1 마이너스 c2가 감마 a 오버 q이기 때문에 이 두 식으로부터 c1은 이렇게 되어지고 c2는 이렇게 되어짐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속도 v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진 속도 v에 c1, c2를 대입을 해 봅시다. 그러면 속도 v는 적어놨어. v는 마이너스 감마 적어놓고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뭐야? 위치 x죠. 고로 마이너스 감마 x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c1과 c2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c1과 c2를 대입을 했을 적에 이러한 상태에서 두 가지 계산을 해보자. 첫 번째, 이 속도 v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쪽 양변에다가 한 번은 플러스 qx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qx를 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플러스 qx일 적에 즉 여기에서 플러스 qx를 속도 v의 양변에 더해준 후에 마이너스 감마 x 이것을 좌변으로 넘겨준 후에 계산을 하면은 좌변은 v 플러스 감마 플러스 qx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우변에 플러스 qx를 더한 것을 넣으면은 우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양변에 마이너스 qx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그렇다면은 이 두 수식을 봤을 적에 t가 무한대로 가지면은 속도와 위치 x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수식은 t가 무한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감마가 q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감마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우변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v는 해서 얘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어지겠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식에 대한 점근선이죠. 그리고 이 수식에서도 t가 무한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우변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점근선은 이것이 되어지겠죠. 여기에서 점근선이라는 것은 t가 무한대로 갈 적에 위치 x와 속도 v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요. 그런데 그 수식이 이것을 보나 이것을 보나 둘 다가 뭐예요? 직선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결론은 오버댐프드 모션인 과감세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멋지게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점근선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점근선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겠죠. 어떤 때는 이것이 점근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점근선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점근선이 뭐할 때 점근선을 결정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위상 공간에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결정하는 것인데 각자가 더 좋은 방법을 고안해 보길 바랍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